네,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미국 달러로는 72,000불을 넘었고요. 한국 돈 원화로는 이렇게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목표는 10만 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월 20일로 예상이 되는 반감기 전에 10만 불을 넘을 확률, 그것도 없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자, 지난주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당장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 조금만 길게 보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 이후에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1월 11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된 이후에 블랙록을 비롯한 신규 ETF 운용사에서 엄청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 신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되기도 전에 이 반감기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는 수요 측면에 쇼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ETF 상품에 들어온 돈 규모로 볼 때 블랙록하고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들어온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걸로 나왔을 정도로 전 미국의 ETF 상품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걸로 나왔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폭발적으로 돈이 밀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블룸버그 ETF 팀장 에릭 발추나스,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돈이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월 11일에 데뷔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두 개가, 그게 바로 IBIT, FBTC, 이게 IBIT가 블랙록, FBTC가 피델리티의 현물 ETF 상품인데요. 자, 이 상품 두 개가 전체 ETF를 통틀어서 자, 올해 들어온 돈 규모로 봤을 때 3등, 4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이렇게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피델리티에는 61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을 봐도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들여온 블랙록을 비롯한 신규 9개 ETF의 거래량이 53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계속해서 팔아온 그레이스케일이 1억 5천만 달러, 1억 5,800만 달러 정도, 자, 이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53억 달러, 그리고 1억 5,800만 달러 규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정확하게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인지, 사들인 비트코인이 몇 개고 팔아치운 게 몇 개인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처럼 지난주와 비교를 해볼 때, 지난주에 가늠해 볼 때 수천 개 이상 오늘도 순매수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현물 ETF에만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죠. 마이클 세일러, 자,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이 마이크로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 8억 달러 채권을 발행을 했고, 또 남는 현금까지 보태서 채권 팔아서 8억 달러를 마련하고, 또 회사에 남는 현금까지 보태서 비트코인 12,000개를 추가로, 이렇게 12,000개를 추가로 또 취득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들인 평균 단가 얼마냐? 68,477달러입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사면서 준 돈이 하나에 68,477달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20만 5천 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기업이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기 쉽게 편리하게 회계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터지에 이어서 다른 미국 기업들, 자,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도 마이크로스트래터지처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자, 4월, 5월에 이 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할 때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ETF가 비트코인을 매일같이 지금 사들이고, 기업들이 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도 보일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관심이 없던 억만장자, 이 거부들이 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도 나오는데요. 빌 에크먼 같은 이런 억만장자가 비트코인 글을 올리면서 비트코이너들이 이 댓글을 엄청나게 단, 그게 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요겁니다. 사실 빌 에크먼이 쓴 글을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비꼬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전력을 더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또 증가하고 채굴이 또 증가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전기요금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사이클이 지속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무한대로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은 또 치솟고 경제는 붕괴된다, 뭐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어쩌면 뭐 비트코인을 좀 나도 사야 하나 싶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자, 비트코인을 모르고 비트코인 채굴도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한 말을 용감하게 한 건데요. 당연히 비트코이너들이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 이런 식입니다. 이봐요 에크먼 씨, 당신이 한참 잘못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은 이 남아 돌아서 버려야 하는 전력, 버리느니 파는 전력, 자, 이런 걸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전기요금이 비쌀 때는 채굴기를 끄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공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전력을 낭비하는 게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점잖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혹은 또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혼을 내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에크먼이 이런 댓글들을 본 다음에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 무식한 시나리오였는데, 자, 무식하게 내가 쓴 시나리오였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았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어쩌면 자, 이 억만장자, 이 거부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전 방송에서요,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방송에서 5월에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게 어려울 거다, 안 될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언론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보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암호화폐 취재를 하고 있는 엘레노어 테렛 기자가 특종, 스쿱 뭐 이러면서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SEC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더라. 승인을 해주려고 하면 신청한 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서류 검토 작업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SEC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준 거, 이걸로 지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이 주류 좌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요, 또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팀장이 또 글을 또 써놨는데, 이 사람은 5월 말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35%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50%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자,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언체인드 방송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더리움의 굉장히 우호적인 알트코이너라고 할 수 있는 로라신, 자, 이 진행자가 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물어봤지만 여기서도 승인 가능성이 낮은 걸로 봤는데요. 승인을 해줄 거면 SEC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승인이 된다고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에 큰 돈이 들어갈 걸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돼서 나온다고 해서 굳이 거기다 추가로 돈을 넣거나,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대신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돈을 넣을 개인이나 기관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합니다. 자, 끝으로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이 가격 올라가는 것만 보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여기에 투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마 중간중간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 대부분 손해보고 팔거나 뭐 조금 남겨서 팔고, 그리고 또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걸 지켜만 보다가 나중에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오른 가격으로 다시 사고
또 손해보고 팔고 뭐 이런 패턴이 이어지는 거를 주변에서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확신이 설 때 투자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에 한번 깊숙이 빠지게 되면 가격이 올랐더라도 아마 대부분 그 가격에 사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대부분 그 가격에 사서 보관을 하게 될 거고, 어지간한 조정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장기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여윳돈, 이 여윳돈이 아니라면 또 급하게 곧 써야 하는 돈이라면 투자하지 않는 게 않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돈으로 투자하는 건 당연히 더욱 위험할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